체험을 했어도 완전하게 자기 생각을 극복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완전히 생각을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 다음에, 어떤 이 공부에 대한 맛을 봤어도 자기가 이전에 공부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어떤 기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계를 본다거나 뭐 무슨 어떤 빛을 본다거나 어떤 환해지는 걸 본다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느낀다거나 이런 경험이 너무 강하고 그게 그 경험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뭔가가 되는 듯한 어떤 신호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일단 그런 얘기 하면은 다 경계라고 망상이라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끝까지 얘기도 듣지도 않고 막 이렇게 치는 듯한 이런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를 경험하지 못해서 이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냐면 그 경험의 강도나 그런 것들이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경계를. 그래서 어떤 생각을 극복하기도 어렵고 공부 과정 중에 우리가 뭐 좌선도 오래 하다 보면 희한한 경계가 나타나고 뭐 빛을 보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를 경험한 상태에서 이 무미건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공부가 이 힘이 약하고 안목이 밝지 않으니까 그거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도중에 이상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진짜 많구나. 그 오랜 시간 같이 공부해온 분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 그래서 이게 시작은 쉬울 수 있고 맛을 보는 거는 좀 나중에 공부에 비교해서 되게 쉬운 면이 있는데 완전히 우리가 이 경계에서 해탈하기가 진짜 이거는 어렵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뭐 진짜 뭐 입학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졸업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참 인연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요점은 뭐냐면 이 공부에 대한 확신이 일단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지 어떤 의심이 사라져야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가 생기거든요. 근데 막 이게 맞나 틀리나 의심이 남은 상태에서 재미 붙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조건들이 이제 맺어지기가 쉬운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옛날부터도 그랬고, 유명한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의 얘기도 보면은, 밖으로 추구하는 거는 그게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대다수의 그거예요. 밖에서 뭔가를, 예를 들어 행복을 추구한다거나, 밖에서 진리를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대다수의 그래도 진짜 납득이 가는 얘기를 하는 그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얘기예요. 자기한테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유명한 심리학자들 자기 실현을 얘기하지 바깥 세계에서의 실현이 궁극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아와야 돼. 자기를 향해야 돼. 거기에 진짜 우리가 조건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안정과 행복과 자유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서 추구하는 거는 항상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절대적인 어떤 안정이나 만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는 웬만한 어떤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그것보다도 더 깊고도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라는 대상도 없어. 근데 방향성이 밖으로 향할 때는 자기가 없다라는 걸 깨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라는 것으로 깊어지는데 결국 넘어서고 보면 자기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밖으로 막 경계를 추구하는 데서는 어떤 이원상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방향성은 맞는데 그 방향성이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자타가 사라져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거고 생각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그러면서 완전히 생각을 벗어나고 자기라는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게 자타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자기의 어떤 시선, 관심사가 밖으로 향해 있느냐.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생각이라는 것도 바뀌고 감정이라는 것도 바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라고 하는 건 불교에선 더 깊이 들어가면 분별할 수 있는 거는 바뀌예요. 분별의 어떤 알아지는 거, 이해되는 거, 감지되는 거, 느껴지는 거, 이거는 분별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바뀌예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들어가죠. 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불교는 처음에는 접하기 어려워. 왜냐면 뭐부터 얘기하냐. 특히 선은 생각이라는 것도 바뀌기 때문에 생각을 뛰어넘는 거를 바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기는 생각이 모양이라는, 바뀌라는 그런 인식도 없어. 생각이 바뀌다, 감정이 바뀌다라는 그런 인식도 없어요.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몸뚱이, 시간, 공간, 이거를 바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생각도 바뀌다, 감정도 바뀌다. 그게 이제 모양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 아름아리다, 분별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문을 부담 없이 들으려면은 생각도 바뀌구나, 생각도 밖으로 향한 거구나, 감정도 밖으로 향한 거구나, 기억도 밖으로 향한 거구나, 어떤 느낌이라든가 뭐 시간성, 공간성, 존재, 이게 다 바뀌구나. 왜? 분별이 되죠. 어떤 감정들도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좋고 나쁜 거, 뭐 슬프고 기쁜 거 다 분별이 되죠. 이거 분별되는 거는 모양이거든요. 모양은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야. 모양은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다 모양입니다. 생각으로 틀지어진 것들이거든요. 그것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떤 대상, 이런 눈에 보이는 대상도 이 사람 A라는 사람, 이 사람 B라는 사람 구분이 되잖아요. 이거 바뀌어요. 근데 이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저렇게 느끼고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고 저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이 자리인 거죠. 이것인 거죠. 근데 이게 모양을 떠난 건 아니고 아르마리를 떠난 건 아니고 감정을 떠난 건 아니고 느낌을 떠난 건 아니지만, 떠난 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같이 있어. 같이 있지만 그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체험할 때는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막 그 와중에 깨쳐지는 거지, 아무런 경험이 없는 뭐 기절 상태라든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땐 체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서 활동할 때 우리가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끊어질 때 체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침묵해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무아지경이 된다, 그러면 어떤 형상이 딱 사라진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성상이 이러하고, 우리가 불이법인데 둘이 아닌, 그러니까 둘이 뭐예요? 성상이죠. 모양과 이 성품이 하나라, 한 덩어리란 뜻이거든요. 그럼 모양이 없을 때는 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활동하고 이럴 때 우리가 깨쳐지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를 또 체험하고 또 분명하게 갈 수 있느냐. 순간순간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할 때 이 모양의 마음이 없어야 돼요.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돼요. 모양에 무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더 분명해지고 이게 와닿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양만 일어나면 10중 8구 다 빠지는 삶을 살았거든요. 생각하면 생각에 빠져,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에 빠져, 느끼면 느낌에 빠져,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면 그거 분별하는 게 바빠. 그게 너무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자동화 되다시피 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애들 가르칠 때 보면 알거든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저 자주 느낍니다, 집에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몇 번 얘기해도.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은, 아, 우리가 배울 때, 학습할 때 이게 힘이 들었구나. 야단도 맞고 막 그랬잖아요. 분별 잘 못한다고. 그게 뭐예요? 성적이 왜 이렇게 낮아? 이러는 거예요. 성적이 이렇게 나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적 올리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하자면 분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밀한 분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정밀한 분별을 하라 그러면 지금도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어느 분야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알고 대충 살고 대충 분별하고 사실 제대로 분별을 하려면 힘들다는 거,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 알아요. 그런 거 보면 분별이 어려워. 근데 적당히 분별하는 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분별이 힘이 안 들고 뭐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잘 보면은 이 법문을 듣다 보면 순간순간 자기가 마음에서 자꾸 분별이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뭐 정신없이 쫓아다녔죠. 그게 말만 하면 말에 떨어지고 막 그냥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사람 말이 A라는 사람이 말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람 의미까지 다 자기식으로 다 파악을 해서 저 사람 말도 안 했는데 네 말은 이런 말이지 막 이렇게. 근데 그 사실은 그것도 보면은 엄밀히 보면 그 사람의 말은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어떤 식의 인연이 이게 조건이 갖춰질 때마다 자기 반영이죠. 자기 투사. 계속 자기 투사인 거죠. 자기 투사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랬어요. 다 자기 마음에 그 어떤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진 어떤 그 경험들 갖고 계속 믹스하면서 새로운 경험 받아들여지면 그거 이렇게 새롭게 또 조금씩 창조적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 하면서 자기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이 강렬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되게 거기서 뭐 어떤 원했던 거나 결핍을 느꼈던 거에 대한 반영이겠죠. 반응이겠죠. 강렬한 인상을 줬던 것이 아무래도 그 비슷한 인연을 만났을 때 강한 반응이 일어나겠죠. 마음에서. 다 우리 중생살이라는 게 다 이거라는 거예요. 다 찰나찰나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 보면은 객관적으로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다 자기 경상도 사투리 다 망고 지 생각인데, 응? 그렇죠? 자기 어떤 투사인데 그게 어떻게 그 절대불변의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찰나찰나 그냥 자기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찰나찰나. 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냥 그 인연이 화합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일어나는 거는 정해진 것도 아니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뭐 의미도 해석도 다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야 그냥 그림자와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림자와 같아. 아지랑이와 같아. 그냥 그래.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이 경험에서 항상 변함없는 거 끊임없이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계속. 이건지 뭔지 어떤 식으로 분별은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뭔지는 모르죠. 이게 뭔지 모르죠. 근데 이 깨어있음은 늘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는 저절로 말이 쉬워집니다. 무슨 말을 해봐야 그냥 그림자인데 뭘 잡아봐야 이거는 안개인데 응? 뭐다라고 하면 이미 없는 건데 근데 그 뭐다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거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주할 데가 없어요. 머물 데가 없어요. 주한다는 건 뭐야? 마음이 어디에, 우리가 어느 집에 머문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내 집에서 머물러, 우리가 의식 주 할 때 집 주자를 쓰잖아요. 거기에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계속 그게 집이 변하지 않고 안 무너지고 계속 항상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주한다는 건 왜 주하겠어? 그게 뭔가가, 그게 뭐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 동안 있어. 근데 사실 보면은 집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관념, 이게 우리 집이야 라는 그 관념이 지금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고정화된 패턴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집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집이 낡으면 안 돼요. 부서지면 안 돼. 뭐 이 페인트가 벗겨지면 안 돼. 지진이 일어나면 안 돼. 기둥이 무너지면 안 돼. 근데 그런 집 없죠. 없어요. 우리가 그냥 대충 봐서 그래. 그냥 비슷하니까. 저 집은 내 집이고, 뭐 10년 전의 집이고, 20년 전의 집이고, 뭐 30년 전 집이야. 저도 여기 제가 태어난 데잖아요. 가보니까 집이 없더라고. 내가 태어난 집이. 그리고 진짜 많이 변했네. 떠나 있는 사이. 근데 그때도 변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없었죠. 근데 사실 우리가 고향을 생각한다고 하는 게 기억이잖아요. 제가 뭐 육지에서 한 30년을 살 때는 항상 그 모양의 그 지붕의 그 형태의 집이 맨날 그렇게 기억됐거든요. 근데 가끔 올 때마다 이상하게 집이 막 다른 집이야. 근데도 그 옛날의 그 기억을 계속 잡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와보니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의 삶이 항상 그래요.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찰나찰나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식의 이상하게 분별도 일어나고 기억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이거 깨어 있으면 늘 똑같아. 내용을 달리하면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일밖에 없어. 진짜 변함없는 거는. 이 세상에 변함없는 거는 찰나찰나 희노애락이 계속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그게 순서성도 없고 객관적인 뭐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손의 흔들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뭔지는 몰라. 근데 눈치 있는 사람은 손을 보질 않죠, 여기에서. 이게 공감한다 그래야 되나? 공명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이 드러나지, 이게 다르게 드러나는 일은 없어요. 다르게 일어나는 일 있습니까? 없어요. 찾아보셨죠? 의심스러우니까 처음에는 이게 진짜 이거밖에 없나? 이거밖에 없나 해서 막 나름 이게 확신이 안 들 때는 막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막 소리도 질러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겪을 때 이것도 이거네 하고 확인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것도 이거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 막 큰일이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어. 이렇게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그렇게 그런 무등부터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심각한 상황인데 공부에 좀 몰입되다 보면 그 상황을 겪으면서 되게 처음 겪는 일인데도 이거밖에 없구나. 뭔가가 이 다른 차원을 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이 경험되고 나서 체험되고 나서의 삶은 여러분 이제 단순해져요. 다 이 일이구나라는 거를 확인해가는 시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확실히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 그냥 당연하게 모든 것이 다 이 일이라는 그 당연함 위에서 그냥 뭐 되게 심플하게 그냥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에 매이지 않아요. 물론 그 인연이 이제 주어지면 그 순간에는 그 인연에 충실하게 되겠지만 그게 영원하다는 생각도 없고 그게 뭐 이어진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진짜 그 순간을 우리가 순간을 산다 그러면 되게 허망하다고 느끼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인생도 뭐 그냥 한낱 꿈과 같고 막 이러면 그 우리가 그 생각으로 하면은 되게 삶이 좀 허망하다 이렇게 느껴지죠. 이 모양이 그림자와 같다 그러면 사람은 아이고 그림자와 같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하면서 되게 공부 초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회한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는데 아둥바둥 살았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에 이제 익숙해지고 그 삶을 살다 보면 그 순간순간밖에 없잖아요. 그 경험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순간순간이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주 달라요.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없고 이거 두 번 경험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뭐 잠시 잠깐 더 머물러 있지 않았을 때 그 삶이라는 걸 아면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 되게 이게 허망하구나. 뭐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거는 어설프게 이해한 사람의 어떤 태도인 거고 진짜 그렇게 되면 이게 세상 두 번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요. 베스트로 산다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발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최선만을 살게 되는 거예요. 최선만을. 그래서 아주 예전에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잘 보세요. 지금의 이 경험이 요것밖에 없어. 그럼 지금의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때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영향을 발휘한 만큼 때리겠죠. 왜냐하면 힘이 이만큼 있는데 아끼지 않아. 쓸 수 있을 만큼 쓴다고. 그리고 욕심도 안 내. 무리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저절로 이게 건강성이 회복된다니까요. 삶에서 무리하지도 않는 대신에 최선을 살게 돼. 너무 세밀하게 얘기를 해줘. 이거 경험을 해봐야 알아. 너무 세밀한 것 같아.